저희가 지금 두 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잖아요. 아니, 계약서? 계약서를 잘 쓰는 법. 생각보다 계약서가 신경 쓸 게 많아요.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제대로 그걸 써야 돼요. 우리가 계약서 쓰는 방법 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문구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저희는 보발못입니다. 내가 이 계약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뭐 그랬어요. 근데 나는 준비하느라 돈을 많이 썼어요. 막 예를 들면 카메라도 사고 뭐도 하고 사람도 뭐 쓸 일이 있었고 사람도 비용 지출했는데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을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 원칙적으로는 못 받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가한 사람한테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의 손해를 봤다. 내가 100만 원이란 손해가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 너가 잘못해서 나한테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봤어 라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본 것만 입증하면 안 되고, 소송에서는요 이런 항목으로 요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너 나한테 얼마를 줘 라고 해야지만 이게 유효해요. 이걸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손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못 이겨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에 예정이라는 조항을 넣어요. 네가 계약을 위반하면 너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자.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약을 위반했으면 그 위반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줘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주택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걸잖아요. 계약금을 거는 거는 손해배상 예정이랑 비슷해요. 내가 이 계약 깨면 손해배상을 이 계약금만큼 하는 거야. 이런 취지거든요.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라고 하고 손해액은 얼마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계약서에 들어가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만큼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럼 우리는 이 손해액을 감액을 못하나? 내가 보기에 1,000만 원까지 손해 안 입혔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은 계약서에 있는 문구가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져요. 그게 만약에 뭐 너무 과다하다. 1년 내내 해봐야 1억 버는 건데 절대 계약 위반 못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예정액을 10억으로 했어요. 이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이런 건 법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10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도해서 이 조항은 무효다라는 판결을 받을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한 2배나 서로 합의하에 그 정도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조항을 둘 수 있다. 계약 체결할 때. 그리고 적어도 내가 상대방이 준 계약서를 받았을 때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면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쟤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되는구나.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7개가 들어간 마이쮸를 10여 원 정도 샀어요. 제 친구가 그 2개를 몰래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우리 뭐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건 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예. 얘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마이쮸 2개를 훔쳐 먹었죠. 네. 근데 마이쮸 2개의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쉬워요. 그 대신 뭘 입증해야 되냐면 내가 마이쮸 2개의 원래 주인이고 얘가 나의 허락 없이 먹었다는 걸 우린 입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영수증을 지참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1,000원도 안 돼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받고 받은 영수증과 그 친구가 먹다 흘린 걸로 추정되는 그 마이쮸 봉지에서 국립과학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DNA 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져가는 거를 어쨌든 입증을 해야죠. 누군가 같이 있었는데 뭐 삼자가 있었는데 걔가 봤다든지 그 정도만 돼도 되죠. 아니 CCTV를 확보하고. 그럼 그건 진짜 베스트죠. 네. 몰래 먹는 거 다 찍혔다. 네. 그러면은 그 친구가 형사 입건이 됐을 때 최대 형량을 따진다면? 형량이요? 그거는 절도겠죠? 절도 마이쮸 2개면 1,000 얼마겠죠? 1,400원의 상당의 절도를 범한 거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전과가 없다. 그 기소유예라고 해서 예. 뭐 1,400원 정도면 벌금형을 받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소액이라도 10만 원, 20만 원 절도해도 벌금형을 뭐 끝까지 내가 변제 의사가 없다 그러면 벌금형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변제를 해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리고 구독, 좋아요
다음에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경업금지가 무슨 얘기냐면 경쟁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못한다. 경쟁되는 업종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에요. 두 분이 같이 유튜브 제작을 하다가 한 분이 틀어져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이런 극단적인데? 하지 말자. 두 분은 잘 될 거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이름 몰라요. 바로 옆에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를 차린 거예요. 이제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거기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 헤어진 다음에는 1년 동안은 이 일을 하지 않기로 하자. 우리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취지로 경업금지 약정을 한 거 많이 체결을 해요. 근데 이건 특히 직원을 고용할 때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네일샵 이런 거 들어볼까요? 고객이 중요하잖아요, 고객이. 내 밑에서 되게 일 잘하던 친구가 내 고객 명단을 싹 가지고 나가서 바로 옆에 차린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이 친구를 좋아해서 다 우르르 갔어요. 그 명단 막 돌려가지고 사장님 저 개업했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얄미워. 진짜 얄미워. 그럼 사장님은 열받을 수 있잖아요. 원래 내 고객이었는데. 그럴 때는 이게 되게 화가 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어떤 비밀을 가져가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영업비밀 보호조 계약도 체결할 수 있죠. 우리 회사의 고객 명단이라던가 노하우라던가 좀 구체적으로 써야지만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유출하지 않는다. 회사를 퇴사할 때는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서류나 파일은 모두 파기한다. 이렇게 영업비밀, 유지약정서 이런 것들을 쓰고, 또 동종업계에서 1년 동안은 근무하지 않는다. 경업금지 약정 같은 걸 많이 체결을 해요. 근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요즘에 워낙 영업비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경쟁사회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자기도 배운 게 네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 나가서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 1년 동안 경업 비슷한 일 못하는 대신에 퇴직금으로 1억을 줄게, 이런 약정을 보통 체결하거든요. 요 금액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동일한 업종을 하지 못하게 막은 기간 동안에 얼마간의 보상금, 위로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강남구 대치동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네일샵을 못 연다, 1년 동안. 이러면 너무 넓잖아요. 이것까지 막으면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도 계약 효력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약정을 체결하고 싶은 사업자가 있으면 지역도 좀 한정하고 보상금도 조금 지급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또 얘가 생각나는데요. 서희라는 분과 지라는 분이 서로 창업을 해서 김밥집 하나 열었어요. 이 서희라는 분이 되게 김밥에 사람들 딱 먹으면 홀릴 수 있는 엄청난 레시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한 2년 3년 하다가 어느 날 대판 싸운 거예요. 나 가겠다, 너 두고 보자고 딱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바로 옆집에 지인의 김밥집을 딱 차려놓고 그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데, 영업비밀이라는 게 비밀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둘이 노하우 그냥 공유하기로 하면 영업비밀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영업비밀로 하기로 한다, 어디 유출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너가 다른 데 쓰지 않기로 한다, 이런 서약서를, 만약에 그게 서희만의 레시피였으면 그런 서약서를 받고 알려줘야지 자기가 이제 가져나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창업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계약한 적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건 동업계약 할 때도 얘기를 드릴 건데, 동업계약 하실 때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업하면 보통 다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바로 옆에다가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상호 간에 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특히 또 고객군이 중요한 업체들은 이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동업하다가 B라는 사람이 나가서 독립하면 A와 B가 동업할 때 고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이거 동업 시에 꼭 경업금지 약정 하실 필요도 있고요.
하기 어렵다 X.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몇 개 했죠? 그냥 너무 되게 고마워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봐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되게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